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번 22년 수능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멈춰두고 18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다 푸셨죠?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지만 출제 의도를 좀 떠올려보면 이렇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합의 기호와 시그마의 성질, 연립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 구조지만 좀 멀리서 쳐다보면 식의 구조가 조금 흡사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하는 게 포인트고, 항이 7항과 8항이 보이고 나머지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8과 A8의 관계를 찾는 과정에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함께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랭크 페이지로 설명을 좀 드리고 풀이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열이 이제 AN이라는 게 있을 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um of n 해서 SN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SN을 먼저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 텐데, 정의역이 통상 우리가 실수 혹은 뭐 구간 이런 식으로 잡았던 정의역을 자연수 정의역으로 덤덤한 집합으로 1, 2, 3, 4, 5, 6, 7, 8 있는 거 있죠. 정의역으로 잡는데 공역은 실수 집합으로 되는 어떤 함수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 small n 자연수입니다. small n에 대응하는 fn이라는 값은 일단 실수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실수로 결정된 함수를 우리는 통상 an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얘를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열은 수의 나열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s라는 함수를 정역이 자연수인 그런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서 n이라는 녀석이 sn이라는 함수를 걸게 되면 A1 기존에서 정의됐던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으로 이렇게 정의된 이러한 상황인 경우에 얘를 함수로 볼 수 있느냐를 먼저 좀 따져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함수가 됨을 먼저 주장합니다. 즉 함수가 되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는 우리가 특별히 수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녀석도 위의 AN에 의존한 어떤 수열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일성을 만족하는지 보도록 하죠. s라는 것이 함수가 되려면 일단 유일성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n1하고 n2를 자연수로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n1하고 n2가 같으면 sn1과 sn2가 같다람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일단 n1과 n2가 자연수로서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것은 s의 n1이 어떻게 해서 s의 n2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s의 n1이라는 것은 위에 우리가 선택한 정의에 의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까지고요. 근데 얘는 어차피 n1과 n2가 같으니까 역시나 이렇게 바꿔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sn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s의 n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유일성은 거의 뭐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존재성 보도록 하죠. 일단 n이라는 녀석을 자연수로 하나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라 하자. 그래서 이 sn이라는 녀석이 실수의 원소임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sn이 어떻게 해서 실수의 원소가 되면 존재성을 만족하죠. 공역의 원소니까. 근데 sn은 정의에 의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한계인 an까지가 합해져 있는데,
이 합은 실수에서의 더하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수열의 정의 때문에 각각의 A1, A1, A2, A2가 전부 다 실수의 원소거든요. 위에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원들도 전부 다 함수로서, 어, 실함수로서 실수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유한계가 다 실수의 원소입니다. 실수의 원소를 n개인 유한계를 더하더라도 당연히 실수에 의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의 원소가 됨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뭐 존재성도 클리어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S라는 녀석은 결국은 함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SN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쓸 거냐면 함수가 되고 즉 수열이 되니까 이 수열을 우리가 SN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제 표현하지 않아도 이 SN이라는 것은 기존에 수열 AN이 있을 때 A1부터 AN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SN이라는 것은 수열의 합수열로서 수열의 합수열이에요. 이 정의를 따르게 되면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항하고 이 녀석을 우리 수열의 일반항이라 하죠. 이 일반항과 수열의 합, 즉 합수열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 정의대로 1부터 딱 한번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봅시다. 당연히 S1은 합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A1이죠. 그 다음에 S2를 우리가 정의대로 따져보면 A1 더하기 A2인 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3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SN이라는 것은 방금 봤다시피 A1부터 AN까지 합입니다. 물론 뭐 SN-1인 앞에 항을 앞에다가 한번 더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SN도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조금 더 예쁘게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가 규칙성 보인다 그죠? 뭐 S2에서 S1을 일단 빼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한번 빼보면 즉 S2에서 S1이라는 걸 빼버리면 A1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A2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을 좀 해볼 건데 다시 이제 S3에서 S2를 빼보죠. 치면 당연히 A1, A1, A2, A2 날아가니까 A3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SN에서 SN-1을 한번 빼보죠. 빼보면 여기 뭐죠? 빼보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유축을 해보면 규칙성이 S2에서 S1을 빼면 A2가 나오고 S3에서 S2를 빼면 앞에 걸 빼면 A3가 나오고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는 일반항하고 수열의 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생길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다 해가지고 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S1은 A1으로 두고 그 다음에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뭐 간단한 예로 만약에 A2 더하기 A3를 S로 표현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S3에서 S1을 빼주면 이 보라색깔 박스만 남겠죠. 이 빨간색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더하게 되면 S2, S2가 날라갔고 결국은 좌변은 S3 S1이 될 테니까 우변인 A2 더하기 A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몇 개까지 항과 뒤에 항 사이에 어떤 넘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SN을 사용하면.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도입을 할 때, 예를 들면 짝수, 홀수, 아니면 뭐 3의 배수, 이런 형태들은 표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 모자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뭐 A6 더하기 A8은 S로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 지난 시간에 시그마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시그마 정의를 일단 적어보고 간단하게 시그마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녀석을 우리가 SN이라 했는데, 얘를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들고 와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브리어스어로 합을 뜻하는 의미죠. 그래서 변동되는 것을 K로 주고, K는 1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면 시그마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A1부터 N까지 합하라. 그래서 2, 4, 6, 8 이런 것은 일반적인 수열의 부분적인 수열. 그래서 이런 녀석을 사실상 우리 부분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AN은 수열, 영어로는 sequence, 부분 수열은 subsequen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실제로 첨수를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를 시그마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시그마, SN으로는 표현 못했지만 K는 1서부터 항이 총 4개고 서브시퀀스로 A에 2K 이렇게 써버리면 첫째 항은 A2, 둘째 항은 A4, 셋째 항은 A6, 넷째 항은 A8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더하기 이런 3으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1인 수 있죠. A3N 더하기 1이랄까요? 이런 녀석들도 우리가 이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한번 적어볼까요, 쓴 김에? 분명히 스타트가 A1이기 때문에 n이 0부터 출발을 해서 항수가 그럼 총 몇 개가 있냐면 n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n 플러스 1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숫자를 그냥 아예 초기점을 음, k는 0서부터 n까지 a에 3k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항수가 n 플러스 1개를 뜻하죠. 그래서 A0이면 A1, 그다음에 K가 1일 때는 A4, 점점점 가서 N일 때는 A3N 플러스 1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시그마 출제되는 형태가 얘를 서로서로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적인 구조로서 K의 구조를 전부 다 1씩 이렇게 증가를 시켜버리면 이 첨수 부분은 한 칸을 내려주면 돼요.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요새는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얘를 다시 변형시켜주면 K는 1서부터 한 칸 더 올려주면 n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 첨수 부분은 내려주는 거죠. A에 3에 K에서 한 칸 내려주면 K 마이너 1이죠. K 마이너 1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얘는 3K 마이너스 분배 법칙 2가 되겠죠. 3K 마이너스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요. K가 1일 때는 3 빼기 2니까 1이 맞고 2일 때는 6 빼기 2니까 4가 맞고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까지 집어넣게 되면 역시나 우리 계산에 의해서 3n 플러스 1이 됨으로써 마지막 한 칸까지 잡히니까 이 한 칸을 올려주면 이 첨수 부분 한 칸 내려주고 한 칸을 내려주면 첨수 부분 한 칸 올려주는 이런 그 평행이동적인 관점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거는 요새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뭐 이항 정리라든가 이런 거 유명한 정리 증명할 때도 요 기술이 있으면 되게 예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그마의 성질은 사실상 유한 시그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 시그마는 급수라고 하여서 미적분에서 따로 다루거든요. 걔는 가정의 수렴인 조건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유한 시그마는 우리 기존의 그 수의 구조들, 결합, 교환, 항등원, 요건에 대한 성질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를 저는 통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형적 구조, 선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선의 형태를 닮아 있다 해서 선형성이라고 하는데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대표적인 선형성을 갖는 형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벡터도 마찬가지고 미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선형성은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예 선형대수학이라고 따로 과목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행렬도 그렇고 선형성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구조랑 그다음에 스칼라 곱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스곱. 스칼라 곱은 일반적인 곱과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서 어떤 벡터라는 구조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이게 그 벡터의 크기만 이렇게 변형시켜 주는 걸 우리는 스곱이라 합니다. 벡터끼리는 원래는 못 곱하게 돼 있거든요. 뭐 외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갑자기 벡터가 왜 나왔냐 하면 뭐 벡터도 엄청 유명한 선형적인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선형적 구조로 이런 y는 mx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는 mx라는 형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 녀석의 형태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fx라고 두어보죠. 그러면 얘는 대표적인 선형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의역상에서 xy라는 원소를 들고 오겠습니다. 즉 첫 번째로 플러스 구조, 선형성의 기본 구조죠. 그러니까 x랑 x1, y1이라 할까요? x1, y1이라 할게요. x1하고 x1과 x2를 실수해서 들고 왔을 때일 때 f의 선형성이 이제 나옵니다. x1 더하기 x2는 실제로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f의 정의에 의해서 m의 x1 더하기 x2다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수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mx1 더하기 mx2다 그죠? 근데 얘는 다시 우리 fx의 정의로부터 mx1은 f의 x1이고 뒤에 있는 형태는 f의 x2가 되겠죠. 즉 이런 덧셈의 정의역상에서의 덧셈 구조를 공역상의 덧셈 구조로 그대로 보존해주는 형태를 동형적인 형태로 보내주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선형성의 플러스 구조고, 다음 스칼라 곱 구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x라는 것을 임의로 정의역상에서 실수로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아까 전처럼 f의 C 어떤 상수 C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얘가 이제 스칼라 형태거든요. 뭐 K라 해도 되고 CX를 한번 걸어봅니다. CX 걸어보면 M에 CX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그 실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괄호를 달리 묶어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MCX로 바꿀 수 있고 이 안에서 다시 교환이 가능하니까 CMX가 되고 다시 결합을 써버리면 잘 알다시피 C에 mx로 실수는 바꿔 쓸 수가 있죠. 근데 mx는 애초에 f의 정의로부터 fx가 되니까 cf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난 직선은 대표적인 이 스케일라곱 구조를 가집니다. 마치 이 상수 c가 정의역상에서 그 공역의 구조로 갔을 때 빠져나온 듯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이제 곱의 형태를 그대로 이제 정의역과 공역상에서 덧셈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러 곱 구조는 어떤 다른 실수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는 곱 구조를 그냥 일반적인 곱의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곱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런 x1, x2를 또 실수로 두고 와서 곱 구조가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f의 정의역상에서의 곱의 형태가 공역상에서의 곱의 형태 f의 x1 곱하기 fx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의 형태를 보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등으로써. 근데 이게 이제 성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넣어보면 되죠. 이 x1, x2 곱해봤자 어차피 실수니까 mx1, x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좌변은 m의 x1, x2가 될 것이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어, x1 그러니까 fx1 정의로부터 mx1이 되죠. 곱하기 그 다음에 x2니까 mx2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명백히 m이 1이 아닌 이상에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차 함수 꼴이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 어떤 형태든 mx 곱하기 뭐 nx 이렇게 곱해 버리면 결국은 mnx의 제곱이 되니까 직선의 형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곱의 구조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는 어려우시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시그마 형태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있다면 얘는 곱 구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곱의 형태의 구조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와 닮아 있기 때문에 시그마 1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1서부터 n까지 bk로 이렇게 곱의 구조를 보존하는 형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시그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수트에서 배웠던 리미트는 이렇게 가까이 수렴하면 분배 법칙처럼 쪼갤 수 있지만 시그마는 쪼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조를 말씀드린 김에 여러 가지 어떤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어떤 연산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구조들을 좀 살펴보죠. 참고로 지수함수 연산과 로그 함수 연산, 대표적인 연산 구조의 보존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표적인 예가 이렇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fx라고 둔다면 정의역상에서의 연산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지수 법칙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x하고 y를 두 개를 더하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f의 구조를 x 더하기 y를 이렇게 취해버리면 정의역상에서 원수 xy입니다. xy는 정의역상에서 들고 왔을 때 실제로 얘를 걸어버리면 2의 x 더하기 y인데 지수 법칙에 의하면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덧셈 구조가 곱셈 구조로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의 x 곱하기 f의 y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대표적인 정의역상에서의 덧셈 구조를 공역상에서의 곱셈 구조로 구조를 동형적으로 바꿔주는 형태예요.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 형태의 구조들이 공역 F에 의한 연산에 의해서 곱의 구조로 똑같이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구조 보존에 대한 형태예요. 형태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로그도 한번 살펴보면 로그는 성질이 mn이 더하기로 바뀐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역상에서의 곱셈 구조를 살펴보면 결국은 로그 2의 x 곱하기 y가 되는 거고 진수끼리의 곱은 우리 합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 그죠? 로그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니까 이번에는 정역상에서의 곱셈 구조를 공역상에서의 뭐죠? 덧셈 구조로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예전 모의고사 같은 형태에서는 뭐 다음은 이런 함수를 만족한다 이런 형태를 뭐 기억해서 주는 거죠. 뭐 가의 조건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 얘를 바로 로그 함수로 이렇게 추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를 주고 지수 함수인 걸 바로 특정한다거나 이런 옛날 형태의 문제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동형에 대한 수학의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뭐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할 수는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도 뭐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비기의 슈거마 성질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직선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닮아 있다라는 거죠. 선형적 형태다. 그래서 곱은 보존 못하고 플러스랑 스케일라 곱 구조만 보존을 한다. 시그마도 그렇고 급수도 그렇고 미분도 그렇고 뭐 또 뭐 적분도 그렇고 기본적인 그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 성질이 선형성을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쵸?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f 더하기 g를 합을 보존한다는 것은 미분하게 되면 뭐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 이렇게 그죠? 연산을 보존하고 곱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이라고 따로 있었잖아요.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존을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당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스케일러 곱에 대해서는 즉 KF든 CF든 상수에 대한 함수 구조는
C의 F'으로 C가 마치 빠져나가는 형태로 선의 형태를 닮아 있다는 거죠. 물론 적분도 마찬가지였다. 그죠? 인테그랄도 이렇게 각각 인테그랄 쪼갤 수 있고, 인테그랄도 C가 기어 나오는 형태로. 그래서 미분 적분도 마찬가지 선의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 시그마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선형성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길어졌는데, 뭐, 일단은 언급을 하고 가죠. 그래서 시그마 이제 본격적으로 합보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써보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뭐, AK 더하기 BK 구조죠. 그래서 안에서 함수 걸리는 안에서의 형태예요. 얘는 결국은 시그마가 합구조는 무조건 보존되듯이 얘는 뭐 수렴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이거 이제 구조가 좀 보이죠?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BK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뭐 프루프는 사실 기본적인 결교 학력, 즉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이거든요. 법칙이라고 하죠. 결합, 교환, 항등원, 여건. 요것만 사용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보면 좌변부터 써보면 되고요. 뭐 시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의죠, 정의. 그래서 정의대로 원부터 딱 집어넣어 보면 그대로 넘버 변화 주지 말고 딱 씁시다, 정의만. 정의대로 썼고요. 이제 그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AN들만 다 앞으로 몰고 BN 형태들은 다 뒤로 모는 그 행위는 결합을 한번 하고 이 두 개를 교체해 주고 결합을 다시 하고 교체해 주고 그러니까 결합과 교환을 U 한 번 끼케야 N번 U 한 번을 활용해 가지고 다 몰고 뒤쪽으로 모는 게 가능하죠. 게임처럼. 맞죠? 그래서 이게 유한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런데 급수, 인파이나이트까지 이제 합해 버릴 때는 기본적인 결합 교환을 함부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한에서는 결합 법칙, 교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유한일 때는 유한 시그마일 때는 기본적으로 결합 교환을 우리가 임의대로 유 한 번 쓸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여러분도 조금 이상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약간 비약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사실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또 다시 정의로 돌려서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될 것이고 왜 비약이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더하기 시그마 깝깝하죠? K는 1서부터 N까지 BK 되니까 이제 어쨌든 플러스에 대해서 보존은 됩니다. 이것도 정의를 쓴 거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실상 이것도 사실 이 명제도 모든 n에 대한 명제거든요. 즉 이 박스 부분을 우리 n에 대한 명제인 Pn이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 이걸 지금 증명한다는 것도 임의의 n에 대해서 모든 n인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가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K 스텝만 한번 살짝 해볼까요? 한 김에. 계속 지금 뭐 뻗어나가는데 한번 해볼게요. K 스텝 하면 또 밑에 있는 K랑 헷갈리니까 PN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PN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죠. 바로 그냥 그 스텝 2로 가겠습니다. 뭐 이제 좀 잘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한번 써보면 PN 플러스 참고입니다. 이거는 1이 true임을 보이자. 참임을 보이자. 연습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PN은 참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기납법 가정. 이렇게 가보죠. 자, 그러면 PN 플러스 1은 좌변 자체는 K1서부터 N 플러스 1이니까 좌변을 써보면 그렇죠? N자리에 N 플러스 1 좌변 2 우변은 어떻게 결론 내면 돼요? 한 이렇게 되게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박스 팩트는 써먹으라고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 정의대로 1서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뒤항만 따로 써주는 형태로 팩트를 그러니까 기납법 가정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n까지랑 n 플러스 1을 따로 빼내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납법 가정을 쓸 수 있죠. 기납법 가정 써서 얘를 분리해서 써보면 그렇죠? 이 빨간색 박스 부분이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 요게
팩트 부분이죠. 기납법 가정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검은 색깔은 그대로 an 플러스 1 쓸게요. 그러면 이제 4개밖에 안 보이니까 이 두 개 결합을 달리하고 또 다시 교환해서 an 플러스 1을 뒤쪽으로 몰고 bn 플러스 k, n까지랑 bn 플러스 1을 뒤쪽으로 교환만 이렇게 시켜주면 결국은 또 다시 정의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니까 증명이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은 사실상 이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즉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는 게 맞는데 우리는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물음표라 썼지만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합보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곱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칼라 곱을 한번 보죠. 이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했지만 C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또 간단하게 이유를 써보죠. 이제 이렇게 써보면 역시나 정의에서 CA1 더하기 CA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계니까 CAN까지인데 사실은 무한에서는 이 C를 만약에 얘가 이제 무한으로 막 가실 때 C를 왼쪽으로 함부로 절대 또 묶으면 안 됩니다. 그죠? 수렴할 때만 그게 묶을 수 있고 근데 유한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 실수의 분배 법칙이라는 10번 성질에 의해서 사실 우분배 법칙이죠. C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내면서 AN까지 이렇게 종국적으로 묶어낼 수 있죠. 결국은 이 오른쪽 가로 부분이 C에 정의대로 쓰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너무 쉬워서 그죠? 좀 재미없겠어요. AK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빠져나간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제가 증명 표시는 안 했죠. 증명은 아닙니다. 물론 얘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적 기납법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수학적 기납법 문제 따로 풀 것도 없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뭐 재밌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의 과제로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요거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모든 n 자연수에 대해서 이건 과제입니다. 얘를 PN이라는 전체적인 PN이라는 명제로 줬을 때 원스텝 맞는지 체크, 그 다음에 K, PK가 참이라고 했을 때 P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면 되죠. 그럼 밑에 K가 있는데요 하면 I로 이렇게 첨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증명을 도전해 보세요. 증명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도전해봐라. 뭘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도전해보시라. 쌤, 근데 이거 고교 수학 총정리 보면 또 연기를 시작했네. 이 빼기 있는데 빼기는 안 해요? 네, 빼기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합이라는 연산은 사실 빼기라는 연산은 합으로부터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뺄셈이라는 연산은 자연스럽게 합이랑 스곱이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뺄셈을 한번 보여볼까요? 자, 뭐 아예 예제로 그냥 들고 왔죠. 그래서 두 개만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덧셈과 스칼라고 구조. 뺄셈은 우리 뺄셈 정의로 그냥 덧셈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뭐냐면 덧셈 세 개의 역수를 더해라.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안에 가로 안에만 정의대로 써보면 한 뺄셈 정인 거죠. 덧셈 세 개의 BK의 역원이에요. 그럼 각각이 실수니까 덧셈 구조는 아까 동그라미 1번 즉 합의 구조로부터 얘가 분배가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타내 보면 1번으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BK라는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1 곱하기 BK로 봐도 되죠. 그것도 사실 증명할 수 있지만 즉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BK 이 부분을 마이너스 1 곱하기 BK로 이렇게 바꿔주는 순간 마이너스 1이란 게 다시 아까 전에 했던 스케일러 곱의 형태로서 2번에 의하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2번 우리가 방금 스곱을 쓴 거예요. 1번은 플러스 구조고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이제 덧셈 정의로 돌리면 되죠. 뺄셈 정의로. 그래서 플러스의 음수니까 이 마이너스 이 수도 어차피 실수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실수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 형태도 전체적으로 결국은 실수거든요. 어떤 실수일 뿐이니까 마이너스 실수는 결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실수는 마이너스 실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다시 이레이저를 해주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그쵸?
이렇게 보니까 다시 뺄셈 정의로 돌아오니까 결국은 플러스의 이 녀석의 역원이 되는 거니까 빼기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1 번, 2 번밖에 쓴 게 없고 뺄셈은 결국 구조를 보존합니다. 뺄셈 정의만 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그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사실상 덧셈 구조랑 쓰고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뺄셈은 따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너무 뺄셈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텝을 좀 줄이도록 하세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되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문제를 좀 풀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18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30분 만에 끝내려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후딱 풉시다. 자, 구조를 좀 멀리서 보시면 이게 지금 A8을 물어보는데 아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떠올린다면 결국 A1부터 A8까지 합한 것에서 A1부터 A7까지 합한 것을 빼면 되는, 즉 A8이란 것은 우리 알다시피 S8에서 S7을 빼면 된다 그죠? 근데 얘를 시그마로 돌리면 1서부터 8까지 AK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1서부터 7까지 AK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7이랑 이렇게 8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형태랑 관련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출제자 의도로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구조를 또 살펴볼 텐데 얘가 어차피 어떤 수거든요. 우리가 봐다시피. 그래서 양변의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도 되고 2를 곱하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형태가 나오고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저는 오른쪽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식의 왼쪽에 2분의 1을 똑같이 곱해보면 네, 그냥 이번 식에 앞에 식에다 2를 곱할게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뭘 해도 관계없는데 그러면 2가 이제 들어가니까 빨간색으로 좌변의 형태를 계속해서 작성해 보면 일단 분배 법칙으로 이 수입니다. 대상이 되면서 2는 스케일러 곱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2ak 이렇게 떨어지고 분배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 2가 기어 들어가니까 ak 스케일러 곱은 우변 똑같이 곱해야 되죠. 그러면 2, 6, 12에 112가 됩니다. 112.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형태를 뽑아내는 게 목표니까 여기서 이 녀석 빼주면 되나요?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빼주면 마마뿔 되니까 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 되겠다. 그죠? 바로 끝났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이렇게 빼버리면 일단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얘는 마이너스 A1서부터 A7까지 합이고 얘는 마이너스 A1부터 A7까지의 합 날라가고 남는 게 플러스의 A8만 남는다. 그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좌변을 이렇게 빼버리면 A8만 통 남고 우변은 112에서 100을 뺀 거니까 12가 되니까 A8이 12가 된다고 바로 뭐 마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 12에다가 마킹을 해주시면 되는 기본적인 3분짜리 문제인데 구조를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19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